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기준으로 퐁당퐁당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금융시장에선 엄청난 폭락 장세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금융환경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외줄타기 잘 하다가 자칫 밸런스에 금이 가는 한 발이 꼬이게 되면 전체 균형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금융시장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아래 공포의 진원지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미국 증시는 폭락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지수가 꺾여버리는 지표를 나타냈는데, 일단 나스닥이 1.5%나 빠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죠. 이거 거의 지금 기준금리 B컷 이후에 뭔가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려던 호재성 랠리,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단절 장세인데, 거의 미국 증시는 쇼크를 받을 만큼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애플 거의 3% 가까이 빠지는 2.91%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2%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 일주일간 나름 달렸던 궤적에서 후퇴하는 모습 3.66% 정도로 후퇴를 했고요. 가장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다우지수 역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0.4%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우지수가 든든하게 백업 역할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줬고요. 5,700고지를 거의 강성으로 유지하고 있던 S&P 500 지수 역시도 5,700선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위태 매달리고 있는 지표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역시도 약세장을 면치 못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만사가 아니라는 걸 미국 증시가 금융시장의 대격변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시동을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 하나가 나라 경제를 구한다는 생각, 자본시장에서는 정말 코웃음 칠 정도의 팩트라는 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금융시장의 전곡을 찌르기 위해서 좀비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금리 하나로 방패막이 삼아서 호황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같은 날 있었던 중동 분쟁이 촉발이 됐죠. 계속되는 긴장감이 결국엔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당연히 증시는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의 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이 돼서 이 증시 분위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당연히 석유나는 곳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감산, 공급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부 텍사스유도 뛰고 1.42%가 곳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브렌트유와 두바이유까지도 서서히 올라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유가가 급등을 하는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이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거죠. 11월에 다시 B컷을 단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수가 완전히 변수에 의해서 까이게 되는 그런 파괴력이 몰아붙이는 상황으로 돌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장 큰 축의 문제로 터지게 된 거고, 동시에 지금 미국 고용시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연준이 0.5% B컷을 단행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위기감이 바로 침체를 전제로 하는 고용시장의 불안 아니었습니까? 지금 기준금리 B컷 했어도 시장이 그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을 주는 것도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큰 그림 때문이죠. 이게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물가 부분에선 인플레이션 불길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확신은 들겠지만, 당장 중동 분쟁이 터지면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되고,
이것도 밑불이 다시 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고요. 급기야 미국 고용시장 지표가 그리 맑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선명한 지표들로 강력한 노동시장의 면모를 드러내야 하는데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저리 안달을 내고 있는 거죠. 새벽에 동시에 나온 미국 채용 부분에서의 지표도 531만 건으로 전월치 541만 건 대비 밑도는 추이를 보였고요.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도 47.2로 전월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뭔가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잠재된 불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 특히 오늘 새벽에 터진 분쟁들도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커 보이고요. 이런 이유로 국내 코스피 시장 가뜩이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인데 악재는 거의 더블업으로 흡수하는 추세라서 장이 오픈이 되자마자 1.17% 정도 빠지고 있고요. 아무튼 개인과 기관이 오늘 적극적으로 방어할 가능성 높고 외국인들은 여전한 매도세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일단 거의 죽었다고 볼 정도로 시장은 10월에 완벽한 약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이 동조해서 움직이는 것도 좀처럼 보기 힘든 그림인데 2024년도가 유독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역시 국내 시장에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 현금이 동시에 말라가는 게 공통점인데 결국엔 증시에선 자금이 외국인 주도로 말라가는 거고 부동산에선 매수세 위주로 그동안 거의 유동성이 대출 물고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처럼 쏟아져 내렸으니 이게 그냥 위기감으로 올스탑이 되어버리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선 그동안 2달간 열심히 집값이 올랐는데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죠. 누가 고점에서 그 집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집을 가끔 보러 오는 사람들, 그것도 한 방에 몰아서 40팀이 넘게 찍먹하는 것처럼 찍어서 보고는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우라통이 터지죠. 공황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임장 흐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임장을 해도 선택지를 정해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집주인들은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 매물량은 어느새 84,000건을 찍고 있는 상황. 오늘은 살짝 빠지기는 했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매물이 이렇게 폭증을 하면서 10월에는 9만 건이라는 허들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매물 현황은 집주인들의 매도 심리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10월에 매물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건데 이후에 이게 투매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극도로 없어지게 된다면 이건 전혀 해법을 찾을 만한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가격대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빨리 급매로 쳐서 현금화를 시켜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을 여유롭게 내놓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거의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급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급매라는 걸 등 뒤에 숨기고 있죠. 그만큼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들을 서둘러 내놓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바로 가격표 바꿔다는 급매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서울 일주일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서울 실거래가에서 벌써부터 엄청난 낙폭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9월은 대체로 2억대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4억 5천 삼풍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하락하고 있고요. 목동도 3억 이상이 일주일 상간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잔잔바리로 깔려있던 하락 거래가는 2억을 밟고 올라서고 있는데 동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북구, 서울 전역으로 하락세가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의 풍향계 송파구는
여기 9월 한 달 거래를 봐도 낙폭이 이제 3억에서 5억까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대 리버빌 1지구가 최대 5억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 3억 7천으로 괴리가 커지고 있고, 가락상용 1차 역시도 같은 하락세, 올림픽 패밀리도 3억 2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본격 위례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위례 중앙 프로지오가 3억 1천만 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 지표가 중요한 게 여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 본격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강동구 역시도 송파구와 동조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강동 밀레니얼 13억에서 7억으로 떨어지는 거의 반토막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10억 이하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일 중앙하이츠 역시도 12억에서 9억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강동구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약세, 매매가는 더욱 꺾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은 노원구 역시도 노원도 치고 올라간다는 소식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그 소식 이후로 강감 무소식. 한 달 거래를 뜯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거래에서 20평대는 3억 거래도 나왔습니다. 상계주공 14단지 6억에서 3억 8천 거래가 나왔네요. 게다가 대부분 20평대 거래가는 4억 수준으로 붙어가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30평대는 그랑빌 10억에서 7억 선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다시 노원구는 이전의 1차 하락 시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폭증한다는 건 거래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둘의 이 반비례 관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매물이 9만 건 가까이 가게 되면 이런 낙폭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급매로 던지고 나가는 거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상당히 가격 간의 괴리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 부동산계의 빅테크 기업 같은 그런 캐릭터 가지고 있는 곳이죠. 대표적인 대장 단지들인데, 이 두 곳이 10월에 아주 급변하는 가격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오늘 자본시장에서의 선제지표 삼성전자가 6만 선도 위태해 보일 정도로 좀 꺾이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17만 선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자산시장의 동조화를 유례없이 이루고 있는 상황에선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 역시도 그대로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돈은 돌고 도는데 악재를 물고 돌게 되면 이게 금융시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서울 거래가들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하락세가 완연했던 것처럼 서울 대장단지들의 급격한 가격 변화가 두 눈으로 목격이 되는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증시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변수가 상수를 위협하는 것, 늘 금융시장의 절대 불변의 법칙, 파괴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동안에 예상했던 궤적들을 다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도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어느 때보다도 동조화의 골이 깊은데, 10월은 그야말로 대급변침의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오빠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